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주 1회씩 그것도 매주 월요일마다 굉장히 좀 핫한 섹터를 짚어보고 관심 종목도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방송에 나오셔서는 좀 짧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좀 길게 할 때는 시황을 주로 점검을 하시지 이렇게 네. 섹터를 중점적으로 파헤치면서 또 관련 종목까지 얘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죠. 저희 방송밖에. 네, 뭔가 초반에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앵커님, 예, 사랑합니다. 그만큼 뭔가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제 매주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시간이 네. 좋고 반응도 좋고 그리고 퀄리티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예, 반응 좋은 거 맞죠? 아이고, 예, 좋은 겁니다. 안 잘리는 거 맞죠? 네, 예, 예. 계속 네. 가셔야죠. 네, 그럼요.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쭉 보다가 네. 특징적인 섹터나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 놓치면 안 되겠다. 예, 요거는 한국증권 TV에서 꼭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되죠. 예, 네. 막 자세히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 이번 주에 UAM 하기로 했다면서요. 지난주에 네. UAM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까지 해주고 네. 그런데 리오프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UAM이 지금 공부 중입니다. 공부 아직. 중인데 종목이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되겠다 싶은데 그거를 그동안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UAM 관련된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살짝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덕산 랩코어스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자회사의 지분 한 60% 갖고 있는데 네. 요거는 항법 관련된 쪽에서 거의 강자입니다, 우리나라.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원래 네. UAM을 하시려고 UAM 아니고요? 예. 예고까지 해주셨는데 UAM은 아직 공부 중이셔서 네. 공부가 안 끝나서 이번 주는 안 하지만 그중에 종목은 하나는 괜찮은 게 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덕산 하이메탈이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대신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리오프닝주가 최근에 금요일부터 굉장히 뜨거웠죠. 항공주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영화제 뭐 수상 소식도 들리고 이제 또 극장에서 취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이제 이슈와 함께 콘텐츠주, 영화, 극장 관련주도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업황 여러분들에게 뉴스로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리오프닝주를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번 주는 네. 업황부터 최근 동향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네, 일단 리오프닝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작성하면서 걱정이 네. 조회수 안 나올까 봐. 요즘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네. 없고 간다 했다가 못 가고 해서 많이들 지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리오프닝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UIM은 다음 주에 네. 또 다음 주에 그리고 또 리오프닝 먼저 네.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일단 환상과 기대가 좀 있죠. 있죠. 네, 아유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째. 예, 2년이 네. 넘어가고 있죠. 예, 이런 상황 쪽에서 앵커님은 리오프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말에 극장을 가서 정말 몇 년 만에 팝콘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범죄도시 보셨어요? 아, 네. 아, 예, 어떤가요? 꼭 보세요. 아, PPL 여기 한국증권 범죄도시 이거 아니죠? 그런 건 예. 안 주네요. 네. 네. 뉴가 이제 딱 뜨더라고요. 아, 뉴가 좀 오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급사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관련돼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뭐 여행 같은 경우도 여행이겠지만 네. 여행은 조금 계획을 세워야 되죠. 네. 근데 그렇게 큰 계획 없이 바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영화가 아니겠죠.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좋은 뉴스. 박찬호 감독님. 네. 칸 영화제. 그렇죠. 또 송강호 배우님. 남주연상. 예, 한 방에 2개. 네. 이러다 보니까 CJ ENM이죠. 그 직접적인 회사가. 네, 맞아요. 그래서 변화가 나오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잊혀졌지만 변화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지면서 먼저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리오프닝 관련된 쪽을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많아요. 섹터가. 많죠. 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한두 종목씩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중에서 뭘 봐야 되고 네. 그 중에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 각 섹터마다 한마디라도 네. 더 드리려고 코멘트를. 네, 코멘트를 해드리려고 판단의 기준들을 좀 세우셨으면 네. 하는 흐름들로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그런 쪽에서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그거죠. 여행? 네, 그렇죠. 예, 여행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여행이고 그게 지금 그동안 억눌렸던 게 폭발하는 게 그런 쪽이죠. 그쵸. 그래서 이 폭발하는 심리, 이 보복 소비 네. 여기에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근데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와 함께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와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반대로는 기대감이겠죠. 네. 보복 수업이 나와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먼저 주가가 거기까지 갔으면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거 쫓아가도 돼? 라고 하는 고민이 나오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과정이겠죠. 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일단은 주가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상으로 가는데 그 이상으로 가야 될 근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변화가 나오느냐. 이 근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바로 내 실생활에서 나의 생활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쵸. 네. 리오프닝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변을 보면서 쉽게 아이디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보시되 또 여행 관련된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가장 먼저 풀릴 여행으로 갈 수 있는 국가가 일본 같습니다. 일단은요. 6월 10일부터 그렇죠. 외국인 입국을 허용을 해 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그거죠. 일본 많이 가보셨죠?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일본은 그냥 금요일날 가서 뭐 2박 3일하고 일요일날 갈 수도 있는 이런 대표적인 국가였었죠. 예전에는. 감독개비 여행이라고 많이들 가셨죠. 주말에. 네. 그래서 뭐 나리타 공항 가느냐 하네다 공항 가느냐 거기서 일정이 완전히 바뀌죠.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이제 밑에로 가느냐 또 위로 북해도로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 예, 여행 전략 때문에. 네. 그래도 일본은 거의 뭐 한때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안방, 우리 집 안방 가서 이제 고양이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이제 그렇게 낯설지 않고. 네. 그리고 뭐 보통 일본 가게들 가게 되면 한자로 막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쫙 걸려져 있는 거. 네. 이것도 뭐 우리나라 또 이자카야 가다 보면 막 있긴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한 6월 달부터는 해외여행의 어떤 폭발은 일본부터 나오지 않나 네.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변화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리오프닝과 여행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게 관광 통계입니다. 매월 한국관광진흥공사가 발표하는 관광 통계 이거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저효과가 나오겠죠. 네. 한 1, 2년 동안 없던 그 수치들이 이제 내국인들 출국하기 시작하고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두 개가 맞춰지면서 아주 상당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럼 이게 숫자가 이제 얼만큼 커지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여행주나 항공주나 또 이 전반적인 레저 쪽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데이터를 챙겨보는 게 중요하겠다. 뭐 먼저 말씀드리죠. 어. 네, 그런 쪽에서 관광 통계까지 관광 체크하자. 통계. 예. 네. 요즘 보면은 신촌은 아직 좀 늦습니다만 저 남산 한옥마을 이런데 그 방송국이 여기 있다 보니까 자주 가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보입니다. 벌써. 근데 예전에는 다 러시아로 왕아 막 깃발 들고 막 이렇게 쫓아 중국인들. 네, 이렇게 쫙 일렬로 갔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다 흑인, 백인 그리고 또 약간 히스패닉계 이런 약간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보통 그때 한복 입고 뭐 사진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 업체가 한 2년 동안 문을 닫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열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네. 싶어서 일단 이쪽 잘 보시면서 네. 일단 리오프닝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한번 쫙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행, 항공, 면세점 세트죠. 그렇죠. 네, 거의 세트로 움직이고 또 여행 수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쪽이고 게다가 호텔 레저, 카지노까지 거의 이게 다 한 묶음으로 움직이면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로 같이 여행객들이 좌지우지하는 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영화관, 엔터 이쪽은 또 엔터와 관련된 쪽에 저희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네. 이런 쪽이고요. 또 화장품, 편의점, 주류. 네, 주류 요즘 바빠지죠. 네. 다들 회식하시고 하니까 요즘에. 나 그때 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의류 쪽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밖에 급식, 식자재 유통. 그러니까 이제 급식 쪽도 식자재 유통과 관련된 거는 이제 외식들이 활발해지니까. 근데 활발해져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많이 올라서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통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식자재 유통은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웬만해서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활동을 나가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의 그 코로나 때 그 비대면 관련해서 떴던 쪽 빼고는 거의 다 리오프닝 주에 속하지 않나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하지만 뭐 계속 기대감이 작년 뭐 그 전부터 계속 있었다가 다시 뭐 변이도 발생하고 또 전쟁 나고 하면서 주가가 쭉 가지는 못했습니다. 주가가 부진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원인은 앞서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죠. 네.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랐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부담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기대감은 높은데 코로나19 때보다 더 높은 주가 수준이 아직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나와서 실적에 반영이 덜 됐을 텐데 벌써 이만큼? 그러면은 시장에서 요거는 좀 경계해야겠어. 그래서 좀 이제 차익 매물이나 아니면 실망 매물들이 좀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 라인을 한번 그어보세요. 혹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때 내가 갖고 있던 회사가 얼마였다. 근데 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네. 그 흐름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적어도 그 위상에 아직까지 위치해 있다. 조금 이따가 하나씩 보면서 대표 주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이에 코로나19 2년 동안에 네.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본금 까먹거나 아니면 적자가 크거나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래서 뭐 감자도 하고 증자도 하고 차입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 여러 가지 벗어나기 위해서 2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딱 리오프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우와 해보자라고 뭐 사업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업 준비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냥 예전에는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많이 다운사이징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자 하려고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운영 자금이 필요하죠. 네. 그냥 뭐 영화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거의 뭐 팔이 날리고 있던 거 그렇죠.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팝콘을 사온다고 하더라도 돈이 필요합니다. 오징어 오징어도 먹죠 요즘에. 먹어요. 네. 나초도 먹고 하죠. 햄버거도 먹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런 거 하려면은 미리 갖다가 재고를 쌓아놔야 그 다음에 팔 수 있다 보니까 운영 자금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영 자금도 확보하려면은 그냥 안 된다. 그러면은 추가로 자본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쪽에서 이 자본 추가가 더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담감들. 그러면은 또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차입을 하거나 지금 같은 때 차입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때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비용을 줘야 됩니다. 네.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쪽에서 추가적인 변화 흐름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이 리오프닝 쪽이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필수 소비재 성격은 아닙니다. 약간 임의 소비재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없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필수는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필수는 아니지만 초기에는 와 우리가 가격은 티켓 값이 영화 티켓 주말 가면 더 비싸죠. 엄청 비싸요 요즘에. 한 뭐 2만 원 하나요 이제? 거의 그 정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만 원 예전에는 뭐 7, 8천 원 했던 게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그러면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작동하면서 이제 이쪽도 다 올랐을 텐데 초기에는 와 그래도 한번 호기심에서 2년 만에 이런 심리로 한번 하는데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비 심리에 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워낙 먹거리부터 기본적으로 생활해야 될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그 나머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돈을 더 계속 지출하면서 꾸준히 리오프닝이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경기가 안 좋거나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레저 관련된 활동이나 대표적인 이런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소비 심리는 계속 또 체크해야 된다라는 쪽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집니다, 이젠. 아, 네. 비싸기도 하고. 비싸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쪽을 이제 미국 쪽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미국 쪽도 한번 살펴보면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도 이번에 그 한 달 동안에 5월달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안 좋았습니다. 이것도 미국에도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게 아니라 소비의 천조국
예, 미국도 이렇게 변화가 나오는 게 항공주도 보세요. 항공주도 지금 벌써 한 8%에서 10%대. 물론 국내 항공주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 환율 쪽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화가 나오고 있고 메리어트 힐튼 호텔 쪽이죠. 호텔 휴양지 리조트 이쪽도 한 10%대 빠졌고 특이한 건 나이키입니다. 네. 나이키, 룰루레몬, 랄프로렌인데 발음이 안 되네요. 룰루레몬. 네. 네. 좋은 회사네요. 제 계열사입니다. 어떤 게? 아, 레몬 리서치? 네. 예. 이렇게 바꾸 룰루레몬 리서치로. 네. 근데 이쪽도 한 26%. 근데 이쪽은 약간 요가복 계열이죠. 스판으로 이렇게 딱 붙는 옷인데 이게 요가복으로 출발했다가 생활로 편하다 보니까 생활복이 됐는데 생활복이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이 입는데 이걸 그대로 입고 나가나요? 에스레저가 요즘 유행이니까 뭐 맹커님도 이런 거 입고 그럼 밖으로 다니시나요? 위에 좀 더 입으면 되죠. 예. 그러니까 입긴 입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전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리오프닝 쪽으로 봐야 되는지 그 비대면 쪽으로 봐야 되는지 둘 다. 둘 다. 네. 예. 그러면 사는 거 입는다. 뭐 네.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은 약간 그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소비가 많았고 지금은 소비 약간 고민하는 쪽이고 게다가 랄프로렌, 아베크롬비 이쪽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는 아베크롬비가 비싸죠. 네. 네, 워낙 비싸긴 하지만 미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랄프로렌이나 아베크롬비가 약간 중고가 정도? 그러니까 저가는 아니고 중고가고 명품이고 그렇게 되면 포지셔닝이 되게 애매합니다. 네. 그렇다고 그 폴로 랄프로렌 이게 고가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뭔가 좀 어설프지 않나요? 이게 음. 저는 발이 6개인 것도 봤습니다. 짝퉁. 네, 짝퉁 발이 6개고, 예, 그리고 또 골프 이거 치는 게 2개입니다. 네, 쌍으로 치더라고요. 이런 것도 봤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아마 명품 쪽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그래도 사는 사람들은 있겠죠. 아무리 인플레이션이라도 오히려 부자들은 잘 지갑은 계속 열 거고, 네. 반대로 싼 것들 있죠. 뭐 유니클로나 자라, 뭐 이런 저가형들은 오히려 이쪽이 그나마 좀 낫는데 이쪽은 워낙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또 반응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양극단화가 나오는 쪽에서 중간 어중간한 것도 이렇게 된다라는 쪽인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9월에 5%대가 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8%대까지 진입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와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예전보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죠. 그러니까 작년 지금 한 5월달 대비해서 한 18% 10%는 더 돈을 줘야 내가 예전 같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 나가게 되면 다른 쪽에서 10%를 줄여야 되겠죠. 어디서 줄일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 호텔 갈 거 덜 가고 뭐 옷 살 거 덜 사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대로 이런 리오프닝 쪽 약간 임의 소비재 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필수 소비재에서는 못 줄이고 그렇죠. 임의 소비재에서 줄여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조금 메꾼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우픈 현실이지만 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영향받겠죠. 그래서 리오프닝이 좋긴 좋은데 잘못하게 되면 리오프닝의 핵심이 한강에서 산책, 한강에서 치맥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원래 하던 거는 못 하고. 그렇죠. 네. 좀 초라하지만 자신이 좀 위축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 근데 하반기에 물가가 잡힐까요? 지금 진짜 물가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생생정보통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왜 주가가 이렇게 또 못 갔느냐라고 봤을 때는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중국 봉쇄입니다. 네, 여기가 여파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봉쇄가 왜 여파가 나오냐면 중국인들이 혹시나 한국에 와서 뭔가 중국 관광객의 역할을 좀 이제 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이제 환자 수 많이 줄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시려면 오셔도 돼요라고 하는 입장인데 안 오죠. 다 막아놓고 울타리 쳐놓고. 네. 네, 뭐 거기 공안들이 몽둥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깜짝 처음 봤습니다. 뭐 제로 코로나로 가려고. 네,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엔터나 또 나머지 콘텐츠 쪽을 보게 되면 요즘 또 우려가 게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려가 살짝 드는 게 한알령. 다시.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 오면서 이제 이번 정부도 이제 동맹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중국이 좀 좀 약간 토라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쪽에서 약간 세부적으로 한한령을 제한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또 국내 업체 쪽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않나. 네. 이런 쪽이 약간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런 한쪽에 또 흐름들도 영향을 끼쳤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네. 네. 리오프닝주 전반적으로 업황 동향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주가가 시원하게 못 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지 주가 부진 원인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지금 여러 가지 섹터가 있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진짜 많이 있어요. 여행, 항공, 카지노, 영화관, 엔터, 화장품, 주류, 의류까지로 그나마 조금 축약을 해보자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그러면 이 섹터별로도 동향을 짚어볼게요. 네, 가장 먼저 여행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여행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기분은 들뜨죠. 네, 근데 예약해야 될 거고 그런 짐 과정 싸야 되고. 짐 싸고 예,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게 요즘은 다 알립니다. 인스타에다 예, 여행한 거 막 찍어가지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기분 좋으면 되는데 왜 이런 거 자랑 네, 못 가는 저희들은 뭐 좀 그렇죠. 그냥 네. 뭐 대리 만족하죠 보면서. 대리가 갑니까? 네, 그러지 말고요. 예. 네. 그래서 패키지 여행으로 초기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지금 그 사이에 코로나19 한 2년 동안 뭐 자주 가던 국가고 자주 가던 도시였다고 하더라도 가는데 저 방역 안전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원숭이 두창 얘기, 뭐 뉴욕 변이까지 또 막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네. 가기는 가고 싶은데 좀 안전할까 그러면 초기에는 패키지 여행으로 가겠죠. 네. 여행사에서 보통 홈페이지 가보게 되면 방역 프리, 뭐 완벽, 뭐 이러면서 여기는 매일 뭐 하루에 뭐 3번씩 방역한다. 이런 또 루트가 나오고 게다가 또 그 사이에 또 내가 모르는 어떤 2년 사이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처음엔 안전하게 패키지로 가자라고 네. 하겠지만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일본이 이제 처음으로 열린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행사 입장 쪽으로는 와 그러면 일본의 상품들 이렇게 쭉 팔고 그걸 패키지로 팔면은 돈 되겠다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여행 저희가 많이 가봤고 네. 일본을 패키지로 만든다고 그래서 돈이 될까요? 일본은 그냥 패키지를 잘 안 간다. 그렇죠. 알아서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2년 정도 큰 차이 없네 그냥 다녀도 되겠네 그러면 그냥 자유여행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행사 입장 쪽으로 패키지를 짠다 그러면은 가장 돈이 잘 되는 것은 그겁니다. 서유럽 2박 13일 이런 풀 패키지 이런 거 아니면 미국 북미 그랜드 캐니언 9박 10일 또 완전 일주 이런 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가이드 나오고 거기서 버스 나오고 거기서 호텔 이제 지정하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이게 그러니까 협상력이 생기죠. 우리는 네. 이만큼 보낼 테니까 그만큼 여기 호텔은 평소에 10만 원이었으면 한 5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성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여행은 단기 그 가까운 근거리 패키지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확대가 돼서 이렇게 좀 더 먼 나라로 가서 좀 장기 여행들이 나와야 도움이 되는데 네.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또 많이 비싸겠죠. 많이 그 사이에 비싸죠. 오른 게. 그래서 아마 소비 심리에 딱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여행주는 아마 그렇게 크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만 볼까요? 하나 투어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2019년도 나왔던 그러니까 2020년도 충격이 나왔던 때보다 그러니까 이때죠.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 달 네. 그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훨씬 더 그 위에 있습니다. 그때는 5만 원대였어요. 지금은 7만 5천 원대. 비싸죠. 네.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부터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2018년도부터 계속 밀렸습니다. 그때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저희가 해외여행을 패키지 여행으로 안 가기 시작한 때가 좀 됐어요. 예, 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점점 사람들이 나가더니 네. 패키지 말고 이제 항공권과 숙소만 끊어가지고 우리가 즐기자. 워낙에 정보도 많아지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알아서. 네. 네, 그리고 또 블로그 뭐 카페 많이 생기다 보니까 유튜브. 그렇죠. 거기서 보고 그냥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었을 때 오히려 지금 여행사는 돈이 안 된다. 그런 쪽에서 많이 밀렸는데 오히려 지금 이만큼까지 올라왔다. 약간 이제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항공입니다.
항공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화물 쪽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화물 쪽도 이제 항공 화물은 좀 돈이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훨씬 더 실적에 대해서 선방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실적 자체는 지난 코로나19 전보다 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닌데 다른 항공사들이 힘들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개선된 건 맞죠. 그래서 그보다는 낫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2019년도 흐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현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를 봤을 때는 딱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유가, 환율 네. 이거죠. 둘 다 지금 좋은가요? 안 좋죠. 네, 유가도 급등, 환율은 워낙 약세. 물론 1,300원대 밑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항공주에 썩 좋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네. 게다가 또 항공주는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 태워가요. 한 100명 태웠습니다. 비행기에 태우고 갔습니다. 갔는데 갔다가 그러면 한국으로 올 사람들 100명이 또 있어야 들어와서 딱 수지 타산이 맞는 거죠. 네. 근데 해외에서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한 20명밖에 없다. 80명 손실입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무래도 외국인 입국객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장거리 여객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아까랑 똑같이 여행도과 비슷하게 일본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운임과 여객 운임과 미국까지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여객 운임이 차이가 나겠죠. 미국이 더 많다. 그렇죠. 운임의 수익성이 더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티켓을 예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항공편을 증편을 못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아직까지 막아놨어요. 네. 운행 허가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풀려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항공사들도 이거 왜 이렇게 안 풀어주느냐라는 입장인데 해결되기 시작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기껏 해봐야 지금 과거에는 거의 매일 미국까지 갔었던 항편들이 주 2회밖에 안 된다. 이거 늘려줘야죠. 네. 이게 늘리는 게 가장 또 시급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보통 많이 투자하는 LCC 관련된 쪽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LCC 4사의 재무 실적과 재무와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자산은 의외로 제주항공이 가장 큽니다. 에어부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차입금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지금 차입금이 6,400억까지 됐네요. 지금 작년 기준이네요. 예,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거 그대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입이 많게 되면 이자 비용이 2배로 됩니다. 그만큼 더 빠르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자 비용도 못 내고 더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왜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이렇게 많아졌느냐라고 보게 되면 항공의 보유 대수를 보게 되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걸 다 합친 거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에어아시아가 물론 가장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그 정도에 육박하는 제주에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비행기 사는데 돈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게 좀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보유 대수를 보게 되면 에어아시아가 최고 그다음에 제주에어 그리고 또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네. 이 정도다 보니까 이 정도의 보유 대수를 지금까지 놀리고 있었구나. 이게 맞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예약한 사람들과 또 어떤 정부의 좀 정책적인 변화도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 더 보게 되면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 자본 잠식은 에어서울, 플라이, 강원 이런 거는 지금 힘들고요. 이스타항공은 회생 절차 진행 중인데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나마 티웨이 항공이 자본 잠식이 아니고요. 잠식률로 보게 되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유상증자에 성공해서 좀 자유로운 쪽은 티웨이 항공밖에 없네요. 네.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좀 자본 잠식률이나 이런 변화를 봤을 때는 좀 어렵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LCC 항공상 그래도 해외는 못 가도 제주도를 워낙에 좀 많이 가고 또 많이 또 비용도 오르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만 자본 잠식이 아닌 상태다. LCC 최근에 또 다시 좀 뜨거워질까 하면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네. 이런 건 꼭 아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확인은 좀 필요하겠죠. 내가 그런 것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카지노 볼까요? 네, 세 번째 카지노입니다. 네. 카지노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국에 와서 중국 관광객들이 VIP 대접을 받았죠. 오셔서 슬리퍼 끌고 옷을 반쯤 이렇게 올리고 하지만 큰 손이다. 예, 그래서 큰 손이니까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네. 그랬지만 이분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계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일본과 이런 관계들이 조금 좀 나아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일본 VIP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이 한쪽을 채워주는데 완전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 VIP 관광객들에 대한 영향권들은 들어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외국인 카지노 쪽의 전용 쪽은 GKL인데 최근 들어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좀 나은 게 지난 코로나19 때 나왔던 가격대를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아직 주가 수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그래도 마음에 드는 쪽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국내에는 강원랜드겠죠. 네. 강원랜드는 마찬가지로 그때 나왔던 흐름들과 보게 되면 살짝 회복을 했는데 이제 리오프닝으로 얼마큼 사람들 들어오는지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그 두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카지노까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내 주변이 변하는 걸 보자 얘기해 주셨는데 주변이 변하는 거 진짜 영화관에서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이제 마스크 안 쓰더라고요. 영화 볼 때도 마스크 쓰고 그런가요? 네. 영화 보기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네. 안 써도 되냐고 했더니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봉도 최근에 많이 합니다.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범죄도시 2도 원래 몇 년 전에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개봉하는 거고 이제 탑건 2도 이제 개봉을 하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이 개봉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톰 형이죠. 네, 톰 형님이 드디어 네. 처음에 찍었을 때가 20대 후반, 뭐 30대 이제는 환갑에서도 똑같은 가죽 잠바 입고 그래 보러 가 드려야죠. 이런 영화들이 계속 이제 흥행을 할 수밖에 없는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거는 진짜 영화사 그리고 영화관 배급사에도 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또 흥행 효과까지 맞춰진다. 사람들이 너 그거 봤어? 근데 못 봤습니다. 좀 주말에 보러 가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또 그런 게 좀 있죠. 네. 흥행 영화가 탄생했을 때 그에 따라서 같이 영화관으로 같이 봐야지 대화가 되는. 그렇죠. 네. 점심 먹는데 와 주말에 영화 봤는데 너 봤어? 맞아 이러고 있는데 혼자 밥만 찌개만 뜰 수 없었으니까 네 이거는 소외되죠. 네. 그래서 같이 이런 흥행 영화가 필요하다라는 쪽이고 근데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영화관이 그 사이에 이번에 영화관 가서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가요? 영화관 들어갈 때 예전에는 어서 오세요. 자, 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자리 번호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끈쪽 두 번짜리인데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있긴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좋은 데 가셨군요. 백어박스. 거기 말고 CJCGV는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냥 그 모바일로. 네, 모바일로만 되고 거기서 저걸 현장 티켓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들고 가서 자기가 직접 보는 거지. 거기서 이제 제 자리인데요. 예전처럼 뭐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티켓 파는데 거기 한 명, 거기 거기다 요즘 무인이죠. 네. 거기 관리하는 사람 한 명, 팝콘 튀기는데 한 명. 맞아요. 주문도 다 거의 키오스크니까. 그렇죠. 이제. 두세 명밖에 없답니다. 영화관 하나에.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는 10명, 15명 이렇게 관리하던 게 그만큼 인력을 확 줄였습니다. 네. 그럼 구조조정이죠, 이게. 팝콘 튀기는 그 알바생한테 말 붙이지 마세요. 거의 죽어갑니다. 네. 바빠서. 네, 바빠서 혼자 1인 3역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나오는 구조조정 효과로 어떤 이 영화만 흥행한다 그러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들은 확인이 되는데
중요한 것도 뭐 CJ, CGV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진출한 국가가 좀 다양하게 있죠. 네. 터키, 중국, 베트남 이런 쪽이 있는데 중국 쪽엔 재미가 없겠죠. 네, 근데 터키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미리 리오프닝으로 유럽 쪽과 함께 같이 가다 보니까 터키 쪽의 영화관들은 흥행인데 반대로 베트남이나 중국 쪽은 아직은 좀 덜하죠. 이게 확인되게 되면 좀 더 좋겠다. 근데 CJ, CGV를 본다고 하더라도 월봉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난 2019년도 가격대보다는 올라와 있네요. 네. 그 사이에 또 엄청 많은 자본금의 조정들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단 그때보다는 살짝 뭐 비슷한 가격이네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강한 변화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쪽에서 이제 앞으로의 영화의 흥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저는 연말에 아바타는 봐야 되겠네요. 아, 네. 맞아요. 아바타도 개봉하죠. 네, 4D로 네, 막 향기 나오고 물 뿜고 뭐 이런 거. 네. 예,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의 관건인데 아직 가격의 부담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직은 이제 기대감이고 실적에 반영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텐데.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일단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쫓아가는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영화들 이게 흥행을 한다라는 쪽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눌림목 따라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시고 네. 영화관은요. 네. 그리고 이제 엔터주도 진짜 요즘에 특히 확실한 게 대학 축제를 다시 하면서 이쪽이 엄청나게 바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와, 연예인 한 분당 최소 5천만 원이라면서요. 근데 한 1급이 아니고 2급 정도. 그럼 1급은 3억 막 이렇대요. 굉장히 비싸죠. 네. 부르는 게 값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이제 공연도 많아지고. 많아졌죠. 그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대학가가 또 이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활기가 넘치는데 거기다가 이제 각자 자기의 공연 팀들을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못했던 공연을 여기서 하겠다. 대표적으로 싸이죠. 네, 이런 분 보면 왜 싸이 혹시 가보셨습니까? 흠뻑쇼요? 예. 아니요. 그때 했었을 때 그거 장비들 그대로 가져간대요. 그래서 요즘 보면 싸이 뭐 공연 직캠 이러면서 되게 또 영상에서 활발하게 나오던데 그만큼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또 이런 공연들이 콘서트가 이제 활발하게 되기 시작하고 콘서트가 활발하게 되면 거기서 MD라고 하는 걸 팝니다. 그 공연장에서. MD가 뭐냐면 굿즈.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머리띠, 봉, 야광봉, 네, 뭐 이런 것들, 거기다 네. 뭐 티셔츠 뭐 이런 것도 다 해서. 근데 이게 티셔츠 한 장에 가면은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죠. 네, 원가는 네. 그럼 몇 배 상승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업 보고서에서 보다 보니까 거의 마진율이 70% 나오던데요.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 높고 앨범 판매도 요즘에는 이게 하나의 또 팬덤을 이용하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잘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돌이 새로 데뷔를 해서 네. 데뷔를 한 다음에 인기를 얻고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또 중요한 변화다 보니까 이와 함께 같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데뷔했다. 데뷔도 데뷔지만 이제 다시 한 잠복기를 끝내고 잠복기 이거는 병인데. 네, 맞아요. NCT도 뭐 복귀한다 그러고 소녀시대가 완전체로 다시 한다고 합니다. 네. 거의 이모님들이시네 이제 이모 시대. 네. 그래도 그 원조 또 아이돌들이 이렇게 또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것도 엔터주에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주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대감을 쌓으면서 이제 먼저 실적들이 확인된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죠. 대표적으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아마 그때 흐름보다는 지금 벌써 이제 신고가 영역들로 쭉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영역들로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예, 그 다음에 화장품이죠. 네. 화장품은 앵커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더 많이 쓰세요? 예전보다? 아니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또 네. 마스크를 쓴다고 화장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닿고 여기는 안 하지 않나요?
아니 저는 뭐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 마스크를 쓸 때도 하고 마스크를 벗어도 하고 큰 차이가 전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단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을 더 할 것이다 라는 게 또 원래 주식은 기대감에 오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색조였었죠. 음. 예. 근데 이게 또 기대감이었을 뿐 뭐 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직접 여성분들이 그러시니까. 네. 그리고 또 밥 먹을 때는 했었다. 나가는데 모임 나갈 뭐 이렇게 뭐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화장품의 가장 큰 강점은 온라인 쪽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번에 더 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냐 이거는 약간 기대감이 아니었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회복하는 데 좀 힘이 들 것이다 네. 라고 바라보는 거겠죠. 네, 화장품주 보유하신 분들은 진짜 오랫동안 좀 많이 더 다른 리오프닝 주보다도 더 좀 힘든 구간을 지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달라지는 걸 보자. 여기에 또 주류부터 많이들 아시죠? 회식 다시 많이 하고요. 모임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는 모임을 해도 아주 비밀리에 많이 했지만 이제는 좀 대놓고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성수기, 뭐 치맥 등등 그리고 이제 스포츠도 다들 그렇죠. 이제 많이들 하니까 네. 이쪽은 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독립운동도 아니고 뭐 비밀스럽게 모여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 때 가장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여기 같습니다. 모임이 모임이 주류. 많아졌다. 또 맨날 또 일정 끝나고 가려고 하게 되면 뭐 야 우리 여의도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뭐 2차 가고 있는데 와라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리고 예. 영업 제한 시간도 이제 풀렸고. 없죠. 네. 예. 그 여의도에 또 하나 볼거리였던 그 포장마차 다시 쫙 들어서기 시작하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당들은 그냥 할 수가 없죠. 네, 거기서 또 하나씩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임이나 회식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주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주류 증가와 또 이게 또 잘 만난 게 그래도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수기란 얘기는 일단 쉽게 1차 하고 2차 집에 가기 좀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하나씩 더 하고 갈까? 뭐 이런 것들. 이제는 편의점 앞에 앉을 수도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성수기 효과가 맞춰지면서 어떤 흐름들은 좀 기대가 된다. 가격도 올랐잖아요. 가격도 올랐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또 모임 회식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내가 계산을 안 하니까 막 마시죠. 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또 2차는 부장님이 산다 그러면 또 막 마시죠. 네. 3차는 또 과장님이 산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사불성해서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고.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앵커님의 눈치를 보니까 많이 당했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왔을 때 또 여름 때 또 약간 맥주부터 주류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뭐 캠핑이나 뭐 소풍 가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간 캠핑 같은 경우도 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류에 대한 성수기 효과와 함께도 기대가 네.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뭔가 가장 실생활에서 느껴지면서 네. 많이들도 느끼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류주도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밖에 좀 많이 안 나가는 면도 많이 있었죠. 진짜 모임 회식도 없다 보니까 좀 옷을 좀 덜 사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네. 그런데 이제 풀리면은 이제 어디 가고 싶으면 옷 사고 싶고 특히 해외여행 갈 때 또 이제 옷 인스타 사진용으로도 많이들 사실 겁니다. 의류주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근데 그게 답니다. 네, 지금 더 의류가 이상은 없다. 그게 다다. 네, 아마 그래서 야외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집에 있으면 딱 하나면 됐었죠. 추리닝. 네. 딱 추리닝 하나로 모든 걸 잠까지 다 해결했었는데 네. 이제는 나가서 뭐 하다 보니까 좀 뭘 더 챙겨야 되나 싶은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는 싶은데 다른 쪽에서 너무 많이 지출이 있다 보니까 그냥 또 복고풍이 유행인데 있는 거 예전에 있고. 그렇죠. 예전에 입던 거 또 활용하려고 그러고. 당근하고. 당근 좋죠. 예. 네. 당근을 통해서 또 뭔가 교환의 가치도 생겨나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 심리 같습니다. 네, 소비 심리의 변화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면화 가격도 이만큼 올랐고. 네. 또 들어가는 뭐 브러치나 뭐 단추 이런 것도 가격 다 올랐을 테고. 많이 올랐고 뭐 인건비도 올랐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더 진행되면은 이제 패스트 브랜드라고 하는 뭐 중저가 모델들도
이제 뭐 중저가가 안 뛰게 되겠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런 때 소비 심리가 유지가 될 것이냐, 게다가 또 중국 봉쇄 영향 때문에 또 공급 라인들도 또 약간 얽혔을 거고 이런 쪽에서 아마 의류는 처음에는 많이 그럴 것 같으니까 재고를 이렇게 쭉 확충했다가 이게 지금 제대로 좀 이어지지 않는 현상. 네. 여러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서 아직도 활발하게 또 소비가 안 되게 되면 위축이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가지 리오프닝 섹터에 대해서 여행부터 의류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대충 느낌이 있으셨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리가 좀 더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리오프닝 주 중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제 좀 결론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종목 관심 두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앞서 개인적인 성향도 좀 있고요. 네. 네, 모임과 함께 주류 쪽이 잘 활발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먼저는 이제 롯데칠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소주, 맥주부터 음료까지 다 라인업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성수기 시즌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0만 원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하이트 진로인데 네. 하이트 진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이트 진로가 좋아지면 홀딩스도 좋아지겠죠. 네.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나가게 되면 주가 패턴들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추가로 변화가 나왔을 때는 또 좀 더 배당 성향이나 봤을 때는 홀딩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차트도 안 나빠요. 괜찮아요 지금요. 한번 조정받고 다시 고개를 싹 들이미는 이런 모습들 괜찮다는 쪽에서 아마 롯데칠성보다 가격 메리트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더 좋지 않나. 지금 관심 가지면 네.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주가가 좀 느립니다. 네. 뭐 이렇게 사놓고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어가지고요. 좀 장기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한 15,000원대 이상은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좀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좀 대응하는 거는 그냥 갖고 추이를 지켜볼 정도. 그런 종목들 안 좋아하시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보자. 그럼 다음 종목이요. 네. 네. 토비스입니다. 토비스. 네, 이외에 콘도. 네? 콘도. 아닙니다. 콘도 아니에요? 토비스가 네, 처음 들었는데요. 예. 이거는 그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 코텍이 있고 그리고 토비스가 있고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토비스는 한 시장 지위 2위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지노가 2년 동안 쉬었다가 이제 뭔가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제 유지 보수하고 이런 쪽이 나올 텐데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진출하면서 산업용 모니터를 그쪽으로 이끌겠다라고 증설도 하고 변화를 이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토비스도 아마 지난 고점이 12,000원대인데요. 네. 여기 이상으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주주 가치에 네. 대해서도 신경 쓰겠다고 이번에 1분기 사업 보고서에서 빡 밝혔습니다. 네. 그 리조트 사업하는 토비스는 다른 회사인가 봐요. 네, 토비스란 거 이거밖에 몰라가지고요. 토비스 콘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리조트 사업하는 토비스가 있는데 전혀 다른 회사네요. 그렇군요.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 네, 저는 콘도 뭐 대명이나 한화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제주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저희 주식시장에 상장된 콜스닥 소형주 토비스는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안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예, 다른 회사인가 봐요. 네, 같은 이름만 같은가 봐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CJ 프레시 웨이도 괜찮을까요? 네,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런치플레이션? 네. 점심 먹으면서 뭐 하는 건가요? 점심값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런치 가격도 이렇게 올랐는데 직장인들이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갈까 뭐 먹을래? 그래서 예전에는 6,000원, 7,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었죠. 요즘에는 9,000원, 10,000원입니다.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냉면 한 그릇이 왜 12,000원이에요? 맞아요. 비싸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저희가 무슨 아는 모모옥 이런 데 가면은 네. 예전에도 뭐 냉면 한 그릇이 8, 9,000원에서 저 정도까지 되나? 뭐 무슨 어디 지금 메밀 따러 가셔서 메밀 유기농으로 딴 메밀 가지고 지금 반죽하시나 싶기도 했는데
비쌉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상대적으로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이 구내식당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식자재 유통, 구내식당, 뭐 병원 급식 이런 것들 하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수요가 늘지 않을까. 네. 뭐 도시락 싸는 뭐 사람들도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도 수요가 점진적으로 는다라고 되면 또 다른 리오프닝 쪽이겠죠. 네. 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금 최근에 한번 시세 받았다가 지금은 약간 또 눌림목 쪽에 이런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 시세 나고 이런 자리 또 시세 나고 또 이런 자리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눌림목이 잘 되는 좀 지지가 잘 되면 또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롯데칠성, 토비스, 그리고 하이트진로 홀딩스, CJ 프레시 웨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UAM을 다루시겠다고 하셨다가 공부를 좀 완벽하게 하시고 알려주시려고 다음 주에 미루셨고요. 지금 최근에 핫한 리오프닝 주 먼저 이번 주에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공부 시간 그리고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업종 자세하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 됐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UAM 기대가 커지네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기대도 되겠죠? 다음 주에 이러면 안 되죠. 예,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김민수 대표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